안녕하세요. 러그스톤 내구블록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보강토의 셋째 날이고 기초의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장비를 끌고 현장으로 한번 진출을 해보겠습니다. 현장에는 이제 대개 이제 그 토목은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장비가 한 7시 반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재는 이제 보강토는 매일 아침 7시나 7시 반에 이제 받는 걸로 하고, 미리 자재를 이제 블록을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골재는 첫날 같으면 이제 한 차 정도만 이제 이제 장비가 거동할 수 있는 곳에 잘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토파기를 한 뒤로 이제 골재 장소를 정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웬만하면 골재는 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유실을 막는 그런 일이 되겠고요. 또 이제 자재를 내리고 이제 그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그 장비의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은 이제 그 설계고가 있는데요. 설계고는 도면을 갖고 계실 경우에는 EL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엘리베이션이라고 설계고가 되겠고요. 또 엘리베이션 기점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밝혀주시면 그 엘리에서 레벨을 따라서 이제 기초 토파기의 높낮이도 이제 다시 분석을 해보고, 라인도 또 분석을 해보고, 또 현장의 여건이 어떻게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될 건가도 판단을 하시고, 또 고추대로 또 말뚝을 받고 실을 띄워서 페인팅도 하셔야 이제 장비가 그 토파기 라인 보고 토파기를 하게 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비가 이제 자재를 다 내리고 이제 토파기를 할 때는, 토파기는 2m 이상 되는 보강토는 측면에서 토파기를, 그거는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예, 그 위에서 이제 보강토는 흙을 채우면서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뭐 내려서 토파기를 한다든가 이건 장비도 위험할 뿐들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보강토 공사가 아니죠. 보강토 공사는 남의 땅을 10cm도 건들지 않는 것이 보강토 공사입니다. 그래서 보강토 토파기는 측면으로 파고 들어가서 측면으로 이제 기점까지, 이제 시작점까지 끝점까지 이제 파고 이제 그 도로를 확보하면서 이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맨 이제 끝점이죠. 이제 시작점이 될 수 있고 끝점이 될 수 있는데, 대개 이제 광급공사도 토파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고 광급공사도 이게 다 토파기 다 해서 니네 와서 보강토 공사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드 라인까지 확보를 해놓고 이제 오늘은 여기에 토파기를 해서 여기에 보강토 쌓아 이렇게 이제 토파기를 해놓으신 건데, 개인이나 사제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부 보강토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제 보강토를 이렇게 이제 쌓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각도가 뭐 45도가 됐든 그 지형에 따라 이제 각도가 이제 정해지겠는데요. 이 부분의 토파기는 사면 토파기는 1m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꺾어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블럭을 5개나 6개 정도로 이제 잡아 돌리게 되는데, 이 부분의 토파기는 장비가 여기에 서서 장비가 최대한 한 4m 정도 이렇게 나갈 수 있나요? 여기서부터 이 장비 뒷바가지로 밀면서 토파기 1m 토파기를 하고, 장비가 밀어서 다시 이 공사를 하면서 토파기를 요 장비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장비를 건드리면 여기서 이제 흙토사가 일로 내려와서 여기 보강토 기초에 쌓이기 때문에 이 토파기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흙이 있는 걸 모르고 또 여기다 갖다 골재 놓고 또 골재 위로 기초를 누르면 이 부분이 제일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토합이 이제 나가는 부분이고, 여기서 보강토를 치고 올라가면 이 부분에 여기에서 물들이 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골재를 놓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제일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러면 설계는 여기다 한 칸 반 한 칸 반에서 이렇게 이제 설계는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광급도 그렇습니다. 저 할증량이 있잖아요. 할증량을 여기다 갖다 넣으세요. 여기다가. 개인 공사도 블럭의 단가를 계산하시고 블럭의 수량을 너무 계산하시면 부실공사 됩니다. 이 부분에는 충분하게 1m 이상 이제 보강토를 매립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이 이제 남의 토지면 남의 토지도 좀 정리를 잘해서 이 보강토를 쌌을 때 이 환경을 좀 개선해주고, 그러면 여기는 1m 이상 파는데 여기는 그럼 이 수식가는 얼마 파야 되느냐? 여기는 70cm입니다. 보강토는 70cm입니다. 콘크리트 기초든 또 쇠석 기초든 70입니다. 보강토가 2단 반, 그래서 이 2단 반 이렇게 이제 근입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남의 타인 토지잖아요. 타인 토지도 50cm, 70cm 파야 이 타인 토지도 여기다가 뭐 나무를 심는다든가 로타를 친다든가 뭐를 심는다든가 했을 때 70cm는 파야 이 온벽에 무리가 안 가잖아요. 그걸 갖다 보강토 블럭 아깝다고 2단을 놓고 1단을 놓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면 구간에는 꼭 1m 이상 판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토파기를 하셔서, 이 구간에는 한 번 토파기로 4m, 5m 쫙 올라가서 이 구간에 토파기를 안 하면 공사가 빠릅니다. 근데 이 구간에 토파기를 안 하고 여기서부터 싸가지고 이 보강도 다 망가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토파기를 이제 들어왔다가 여기 토파기 끝난 다음에 나가시면서 이제 그 토파기를 하게 되는 거, 70cm 토파기를 하게 되는 거죠. 토파기를 하고 나서 토파기를 하는데, 토파기는 육다블로 이제 하게 되는데, 육다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이제 수평이 잘 안 보입니다. 저도 이제 육다블을 하는 이제 기사입니다. 육다블을 하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토파기, 기초 토파기 할 때 밑에 수평을 잘 감으로 하지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 밑에서 하시는 분들 막 수평 안 맞았다고 그러는데, 수평이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골재 수평이 정확히 맞아야 골재로 밀도가 맞고 기초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수평의 체크는 여기다 레벨기를 설치해 가지고 이 5m 구간마다 이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자 10점 올려, 10점 내려, 잘했어, 이렇게 해야 포크레인 기사도 힘이 나 가지고 일을 하죠. 그냥 포크레인 놔두면 이거 다 틀립니다. 이런 덮박이 하지 말아요. 나가셔야 돼. 이런 토박이 하면 안 됩니다. 레벨기 없는 토목 공사 보험토 사시는 분들 싸지 마셔야 돼. 이건 분명히 지키셔야 됩니다. 레벨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골재의 다짐, 골재의 밀도가 맞은 상태에서 이제 첫 단에 이제 블럭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단의 블럭은 이제 첫 단에는 이제 놓을 때는 이 쇠석을 20cm를 갖다 도포를 하고, 쇠석을 쇠석 도포하기 전에 첫 단에 이제 레벨, 이제 기초 레벨을 잡을 때 육답을 바가지 가지고 이 육답을 바가지로 뒤로 밀어서 이제 다짐을 해 나가면서 계속 나가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1톤 노라를 대서 1톤 노라로 또 토사를 한번 다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골재를 20cm 물량의 이제 골재를 이제 붓고 또 삽으로 나라시를 해서 전체 그 골재가 20cm가 쫙 들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20cm에서 이제 그 보강토가 첫 단이 이제 20cm 보강토라고 하자 그러면 20cm 위에다가 이렇게 실을 막대기를 이렇게 막대기를 해서 여기다 실을 20cm를 이렇게 위에다가 해가지고 이 골재층에 스타프로 돼가지고 20cm 정도로 싹 나라실해서 그 다음에 이 골재를 1톤으로 또 때려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 첫 단부터 블럭을 놓기 시작을 하시면, 블럭은 이제 한 사람이 놓게 되고, 다음 뒤에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뭐 어영부영 하게 되는데, 이제 첫 단에 블럭을 이렇게 놓고 나가시면
이제 그 뒤에 분들은 여기에서 골재 다짐에 이제 골재는 기초를 놨기 때문에 이 골재는 또 남는 골재는 삽으로 퍼도 됩니다. 삽으로 퍼서 이 첫 단의 블록을 다 메우시. 블록하고 뒤에 블록홈, 블록홈 이렇게 메워서 이 전체가 기초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블록과 쇠석이 꽉 짜여지게 해서 기초가 단단한 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첫 단의 기초가 되고 거기에 또 시간이 남으시면 두 단까지는 뒤에 분들이 쌓아가고 같이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 첫 기초의 선형은 앞 선형을 보죠. 블럭의 앞 선형을 보지만 이제 두 번째 블럭부터는 블럭의 뒤로 실을 보셔야 되는데 실도 그건 뭐 파란설 빨간설 이런 거 갖다가 이 보강도 사신다고 이거 사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얀 목실에 텐션을 많이 줘가지고 아주 빳빳한 상태에서 수평을 보고 레벨을 보는 거죠. 그런 걸 모르시면서 이제 보강도 싸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꼭 이제 수평도 이렇게 일일이 저 같으면 맨 칸마다 이제 수평을 보는데 이제 수평이나 이제 선형을 보는데 몇 칸마다 못 해더라도 뭐 두 칸에 한 번씩은 꼭 하셔서 그 러그가 이게 이탈되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그 기초 놓을 때는 변곡점이 있으면 변곡점에다 블록을 놓으셔서 전체의 현장의 기초의 레벨이 전체가 좀 맞아야 위에 상단에 정확하게 수평을 이루어져 이런 거죠. 쌓고 나면 위에 가서 다 여러분들이 잘 쌓는지 못 쌓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변곡점이죠. 이 변곡점. 변곡점에 보면 저 사람 공사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변곡점에 이 변곡점의 공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강도 공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강도 공사 여러분 이 보강도가 100m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50m야 여기가. 그죠? 50m 이 중간이 50m야. 응? 이랬을 때 블록을 기초는 여기서부터 놨습니다. 기초는 여기서부터 놨지만 두 번째 칸도 이제 기초 놓는 분하고 여유가 있어도 두 번째 칸까지 블록을 놨어요. 그럼 세 번째 블록은 어디서부터 놔야 되냐? 그때는 이 길이가 길었을 때 이 변곡점에서 이 길이가 길었을 땐 블록을 여기서부터 놓으셔가지고 한 분은 블록을 일로 싸시고 한 팀은 일로 싸셔가지고 여기다가 기점에 편막을 하나 붙이셔야 돼요. 여기다가 고추대를 이렇게 대가지고 요 고추대를 기준해가지고 블럭이 항상 고추대의 중앙에 딱 들어가 맞으면 전체 러그가 이 블럭이 그 블럭 자체의 수평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이 부분의 보강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 구간에 또 마찬가지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보강도가 자빠지고 옆어지고 삐뚤어지고 이게 뭐냐면 막 싸서 내요. 막 여기서부터 싸고 여기서부터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변곡점부터 시작한다. 아니면 중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이 선형이 이제 좌우의 선형이 딱 맞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첫 단의 골재는 첫 단의 이제 기초는 이제 쇠석을 이제 저는 잡석은 안 써봤어요. 혼합석이라고 하는데 혼합골재, 폐골재 이렇게 하는데 기초는 혼합골재 쓰면 안 됩니다. 혼합골재는 뭐예요? 때리고 부셔서 다 멍드는 골재예요. 그냥 뭐 이거 부서지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 기초를 넣는다고요? 이건 밀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초는요. 그때는 꼭 쇠석 25mm 돌산에서 이제 가공한 골재를 갖다 꼭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폐골재로 이 구간에 이제 문제가 되게 유실이 된다다가 무너지면 이 구간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구간에 기초를 잘못하셨다든가 이 구간에 물이 흐른다든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에 토합이 제일 많이 작용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 보세요. 여기다가 골재를 쇠석으로 썼을 때는 갈라지는 면이 있어요. 토합에 의해서 보강도 사는데 보강도가 이만치 갈라져요. 안 갈라지는 현장이 있습니까? 폐골재 써가지고 블럭과 그 뒤체온재와 뒤에 받쳐주는 그 토합을 받아주는 게 골재가 받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여기다가 혼합석을 갖다 써가지고 이 혼합석이 이게 밀도가 없어가지고 그냥 보강도가 쫙쫙쫙 갈라져 여기 쭉 갈라져 여기다 콘크리트 바르고 본드 바르고 이러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구간에는 쇠석이 맞습니다. 웬만하면 쇠석으로 이제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폐골제 공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거를 일부 정부에서 좀 타치를 해가지고 쇠석을 25mm 쇠석을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보내주는 적도 있으면 근래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또 어느 지역 가면은 뭐 이건 뭐 40mm인지 50mm인지 뭐 이거 완전히 모래흙 자갈 짬뽕 시켜서 골재라고 들어옵니다. 그거 가서 여러분들 보강토 사신다고요? 어만큼 원가를 절감하시려고요? 무슨 이 보강토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는 웬만하면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공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초를 하는데 기초 혼자서 얼마큼 합니까? 여기다 갖다 놓고 노라 안 때리고 갖다 골재 써놓고 사부 나라지 잡아서 블록을 남의 땅은 건들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여기서 보강토를 놓습니까? 남의 땅에서 70년씩 파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앞에서 이 남의 땅에서 기초를 놓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서 놓으시고 남의 땅을 건들지 않고 이게 공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초 같으면은 저도 이제 기초를 놓을 때는 하루에 이제 한 200m, 240m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처음부터 이제 표준을 딱 잡아서 일을 하게 되면 금방 놓는데 이거 기초 놓는데 몇십 m를 하루 종일 놓고 이틀을 놓고 잘했다고 수평대 들고 다니시고 그 수평대 들어오지 마세요. 범주 싸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에서 밀도가 유지되게 그래서 안전신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을 하셔야지. 이제 무슨 진짜 수평대 하나 가지고 이제 기술자라고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여튼 기초 톱하기서부터 이제 2단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단에서는 대개 이제 3m 이제 5m 정도를 쌓는 보강토가 제일 많은데 5m까지는 도면에도 있겠지만 세 단에서 그리드를 까셔야 되는데 세 단에서 이제 그리드 까는 라인 첫 번째 그리드 까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거의 땅에 묻히고 한두 단 이제 노출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세 단을 하든 네 단을 하든 그리드 라인에서는 이제 토사의 이제 뒷채음은 수평을 잘 유지하셔가지고 뒷채음재를 채우셔서 이제 다짐을 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 이제 나무 뿌리가 들어간다든가 잡새리기가 들어간다든가 바위가 2cm 이상 들어간다든가 이 바위가 이 보강토 라인 골재 라인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다 이제 집어내야 됩니다. 사람들 블럭 샀다고 블럭 쌓고 이 보강토 위에 앉아 있는다든가 어디 가서 뭐 유튜브 보신다 이러시면 안 되고 한 사람은 저 장비하고 붙어 있으시고 한 사람은 그리드 자르고 한 사람은 여기서 청소도 하시고 이게 돌도 골라내시고 포크레인 지지도 하시고 다음 기획도 잡으시고 이래서 장비하고 사람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쫙 했을 때 계획하는 수량의 물량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좋은 구간은 뭐 100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지키면서 다진 밀도를 맞춰나가면서 공사 많이 하는 거 참 자랑할 만하죠. 그거는 장비기사나 노라기사나 또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 혼연일체돼서 공사를 해나갈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뇌단을 잡고 그리드를 까기 전에 이 앞에는 이제 남의 땅이 되고 이제 남들이 유용하게 되는 타인의 땅이잖아요. 이러면 이런 데에 이제 나무가 있고 한 것도 또 바위가 있으면 이것도 제거해 주시고 여기 정리도 해 주시고 여기에 기초 톱하기 하냐고 나무가 조금 한 10cm, 2cm 이제 훼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여기도 다 이제 흙을 뿌려서 토사 이제 삽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이 부분이 첫 단 그리드 깔 때 깨끗하게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모든 공사가 끝나는 건데 이걸 그냥 이거 정리 안 하시고 구황도 5m 쌓는 그런 사람들 그거 양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남의 땅을 왜 훼손하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꼭
첫 단 그리드 깔 때 남의 땅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또 나중에 골재를 넣다가 이제 골재를 이렇게 넣으면서 골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앞성도도 이쁘게 해줘서 이 보강토도 안전하고 이 주인도 기분 좋게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이제 잘 이제 성토를 하시기를 이제 성토나 다짐을 하시기를 꼭 바라면서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첫 단에서 이제 그리드를 깔고 또 시작이 되는데 그 장비는 육답은 뭐 계속 있어야 되지만 또 공토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까지는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노라가 들어가면은 5m까지 공사에는 꼭 10톤 노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3톤 이상, 3m 이상 뭐 이렇게 되면은 저는 10톤 노라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보강토 안에 뭐 12만 원, 13만 원 되는데 그게 그 안에 노라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노라 1톤 노라로 3m 쌓고 5m 쌓으면 그것도 공사하지 마셔야 돼요. 중요한 건 다짐이거든요. 보강토가 여러분들 힘으로 쌓는 게 보강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라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일이 안 되면 내일 노라 쉬세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첫날부터 노라 갖다 집어넣지 마시고 둘째나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노라 다실 때 첫 단에서 그리드 깔고 그 다음에 또 흙 토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라도 들어도 되니까 웬만하면은 3칸 쌓고 4칸 쌓고 2번 다짐하는 게 정상입니다. 30cm 다짐이 정상입니다. 보강토 공사는 도로공사하고 똑같습니다. 다짐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보강토 공사입니다. 그렇게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제 감리나 또 이제 소장님들도 이런 구간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구간은 아마 생각들을 못 하시는데 이런 구간들 잘 생각하셔서 이분도 여기에 공사를 감리가 소장이 아무 말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쌓는 분들이 진짜 이건 내 공사다. 내 작품이다 생각하고 안전하게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시공하시고 나서 쫙쫙 갈라지고 나서 겁먹지 마시고요. 또 이 짝에는 토합이 세기 때문에 이 구간 토합이 세면 블럭이 크게 갈 수도 있는데 그 블럭이 크게 가는 것도 이제 토합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한 20년 전에도 많은 블럭들이 초창기 블럭들이 많이 깨지기도 했는데 그게 깨진다 그래서 이거는 그 블록 자체는 그 흙을 막는 흙을 막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깨진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제 깨졌다 그래서 이게 불량시공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짐률조는 분명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보강토를 이제 안전하게 시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에는 이제 그 흙 다짐하고 그리드 포설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는 더 이제 보강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